2학년 여러분, 간지쌤입니다. 오늘은 밀도 알아보겠습니다. 밀도. 자, 밀도라는 개념은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밀도를 이용해서 뭘 하냐? 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물질을 구별. 자, 여기 잘 볼까요? 이번 단원을 배우면 물질의 특성의 의미를 말할 수 있고요. 밀도가 물질의 특성 4개 중에 하나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물질의 특성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배울 텐데요. 자, 먼저 여기 보세요. 밀도는 물질을 구별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금, 은, 백금이 있어요. 일단 색깔로 금은 은과 달리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할 수 있죠. 그러면 같은 색인 2번과 3번 은과 백금은 둘 다 은색이에요. 여기서는 색을 갖고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색은 물질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 은과 백금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물질에 구별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번 시간에는 밀도입니다. 요 은과 백금의 밀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먼저 물질의 특성이란 뭐냐 볼까요? 물질의 특성이란 여기에 나왔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 다른 물질과 구별이 되는 고유한 성질을 말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금과 은은 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백금하고 은은 모두 은백색을 띠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물질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색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어떠한 그 물질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필요한데 그 고유한 성질이 바로 물질의 특성입니다. 물질의 특성 중에 첫 번째 밀도를 알아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겉으로만 보면 철과 알루미늄이 있는데요. 겉으로만 보면은 구별하기 힘들죠. 색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철과 알루미늄 조각 질량을 먼저 측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피를 측정할 겁니다. 자, 질량을 측정할 때는 전자질량계에서 올려놓고 숫자를 읽으면 끝나는 거고요. 부피를 측정할 때는 메스 실린더를 이용합니다. 처음에 50ml만큼 물을 가득 채웁니다. 거기에 철을 실에 매단 채 집어넣으면 철이 들어가면서 50에서 57까지, 여기가 57이에요. 57까지 부피가 늘어나죠. 그러면 철이 들어가서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철의 부피는 50에서 57을 뺀 57에서 50을 뺀 철의 부피는 7ml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피를 측정할 때는 이러한 메스 실린더와 물이 필요하고요. 측정하고자 하는 철 조각에 실을 매달아서 집어넣으면 물이 올라가죠. 그 올라간 게 물의 부피입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면 탕에 들어갔을 때 물 높이가 올라가죠. 여러분의 몸의 부피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참고로 요 눈금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요. 요 눈금은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리면 눈금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요. 물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물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를 이렇게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눈은 우리가 여기 이 액체의 수면에 요 수면 높이 양끝 말고 요 수면 높이에서 눈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눈금을 읽어야 되고, 요 눈금은 여기 눈금을 읽는 게 아니라 요 밑으로 내려간 요 오목한 요 부분의 눈금을 읽는 거예요. 여기를 읽는 거고, 요 지점과 눈은 수평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 1번이 그 말이고 2번은 액체의 오목한 면의 눈금을 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51, 2, 3, 4, 5, 6, 7이 됐죠, 대략. 그러면 57이 되는 거예요. 50에서 57로 올라왔으니까 철의 부피는 두 개를 빼면 7ml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총 몇 번을 하냐? 철 조각은 큰 거와 작은 거, 알루미늄 조각은 작은 거, 큰 게 있어요. 그래서 표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표. 자, 철 큰 조각, 작은 조각, 알루미늄 큰 조각, 작은 조각인데 질량을 재봤는데 48.7이라는 숫자가 나와서 단위는 g을 씁니다. 그람. 여기는 g을 쓰는 겁니다. 작은 조각은 가벼워졌으니까 48.7이 아니라 5.9가 된 거고, 알루미늄은 17.6, 큰 거는, 그리고 작은 조각은 2.1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질량 측정은 여기서 끝났고요. 이제 이 방식으로 물의 부피를 측정해 볼 텐데요. 물의 부피는 처음에 다 몇이었죠? 50으로 시작했고, 철 큰 조각을 집어넣으니까 55.8이 됐어요. 그러면 이 큰 조각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부피는 두 개를 빼면 되죠. 5.8이 됩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50에서 철의 작은 조각을 넣었더니 50.7이 됐어요. 그러면 50.7에서 50을 빼면 0.7이 되는 거고, 알루미늄 큰 조각은 50ml 물에다가 넣었더니 55.8이 되고, 여기에서 이걸 빼면 5.8이 되는 겁니다. 작은 조각은 50.7이 됐고 50에서 늘어난 거니까 빼면 0.7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속의 부피는 5.8, 0.7, 5.8, 0.7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질량을 잘 보면 질량은 큰 조각은 48.7, 작은 조각은 5.9가 됐어요. 큰 조각과 작은 조각이 질량 값이 다르죠. 그러면 부피도 5.8, 0.7 다르죠. 알루미늄도 17.6, 2.1g 질량이 다른 값, 부피도 5.8, 0.7 달라요. 그래서 질량과 부피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우리가 조사를 봤는데 보세요. 요 중요한 요거 부피분의 질량인 값이 있습니다. 부피분의 질량인 값은 그 각각에 대해서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질량을 부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철 조각에서 큰 조각의 질량과 큰 조각의 부피를 우리 여기서 알아내서 계산을 하면 되고, 작은 조각도 또 알루미늄의 큰 조각과 작은 조각도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요 8.4가 나왔고 3.0, 3.0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피분의 질량, 큰 조각도 8.4, 작은 조각도 8.4. 이 값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러면 알루미늄도 큰 조각은 3.0, 작은 조각도 3.0. 자, 알루미늄의 요 값은 변화하지 않는 값, 일정한 값이에요. 알루미늄의 일정한 값 3, 철의 8.4. 양이 많든 적든 값은 변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요 값이 8.4면은 크든 작든 철임을 알 수 있고, 3.0이면 부피분의 질량값은 큰 조각이든 작은 조각이든 3.0이면은 알루미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물질을 구별할 수 있죠. 8.4면은 철, 3.0이면 알루미늄. 정해졌죠. 변하지 않는 값.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특성 중 뭐죠? 밀도죠.
이 값이 밀도예요. 그러면 이 8.4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아볼까요? 이 8.4는 큰 조각의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면 큰 조각의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큰 조각의 부피는 5.8 ml이고 질량은 5.8의 질량은 48.7g이죠. 이거를 계산했더니 8.4가 나왔고 여기 이거 있죠. 요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밀리리터 그리고 그램으로 나타내는데 우리는 과학에서는 이거를 또 8.4라고 적어놓고 그램 요거를 수평으로 하지 않고 옆으로 퍼 밀리리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이게 단위라고 하는 건데요. 단위 밀도의 단위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단위 요거 아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램 퍼 밀리리터. 자, 이렇게 질량은 큰 조각, 작은 조각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값, 부피도 달라지는데 요 부피분의 질량 요 값은 큰 조각이든 작은 조각이든 8.4, 큰 조각이든 작은 조각이든 알루미늄은 3.0으로 변화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러면 어떤 철이 들어와도 8.4라는 것은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 밀도, 부피분의 질량의 값은 물질을 구별해주는 값이구나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다른 예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철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철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이에요.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더 많이 있으니까 이 철의 질량을 알아봤는데 16g이고 더 많으니까 32g이에요. 이게 더 많아졌죠. 자, 부피는 쬐그맣죠. 2ml밖에 안 되고 얘는 부피가 더 많이 차지하니까 4ml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밀도를 알아봤어요. 밀도는 아까 공식이 뭐였죠? 부피분의 질량을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이 8 부피분의 이것분의 16 이게 바로 공식이죠. 2분의 16 했더니 8 이 8이 요 8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단위는 그램 밀리리터니까 그램 퍼 밀리리터. 여기도 뭐분의 뭘까요? 4분의 32 부피분의 질량 32는 8 나와서 8을 적었고 그램 퍼 밀리리터. 그런데 밀도는 같은 값을 보이는 거예요. 질량은 오른쪽이 크고 부피도 오른쪽이 큽니다. 그럼 여러분들 32가 철이 될 수도 있고 16이라는 값이 철이 될 수도 있고 이 질량은 여러 가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정할 수가 없어요. 얘가 16이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알 수가 없고 부피도 2ml도 철, 4ml도 철, 알루미늄도 2ml일 수도 있고 4ml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2ml라는 숫자는 철도 되지만 알루미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리도 될 수도 있고 이 부피만 갖고서는 얘가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금인지 은인지 몰라요. 질량 갖고서도 이 16g이 철의 질량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 금의 질량일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질량과 부피는 물질을 구별할 수 없는데 자, 밀도 보세요. 작든 크든 값이 8로 나왔죠. 그러면 요 밀도 8이라는 것은 철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철은 밀도가 8이고 밀도가 8이면 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도는 철이라는 물질을 정해주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구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되는 거예요. 밀도가. 그래서
모양에 따라 질량과 부피는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구별을 물질을 할 수 없지만 모양이 달라도 밀도가 값은 그대로 일정하기 때문에 그 밀도 값이 정해지면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물질의 특성이라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은 밀도라는 개념을 알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가겠습니다.